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인 3,361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현실이 됐네요. 정말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현상이었었고요. 네. 한국 증시는 벌써 이 지수대를 넘어가도 한참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결국엔 해냈습니다. 종가 기준 3,314포인트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장중가를 기준으로도 3,317포인트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은 정말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언급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본격적인 2차 랠리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수가 올라가는데 네 종목만 못 가게 되면 그것 또한 또 열받는 일이 없죠. 더 속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한 구간들이니까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잘라내고서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을 단행할 때 이 강세장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주도주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전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단서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 시장의 단서는 사상 최고가 랠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이 정도면은 시작이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언급드렸듯이 이제 사상 최고가는 경신이 됐고, 그리고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증시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증시가 걸어가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것이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직전 고점 때 대기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그만 호재만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상 최고가를 열리는 하루 이틀 잠깐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그다음 포인트는 4,000포인트까지도 잡아보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3,5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서는 4,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한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강력한 수급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 현재 1조 3천억 정도 엄청나게 많이 매수가 들었고요. 금융 투자 쪽에서도 9천억 이상 매수가 들었죠. 시장의 상승장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 수급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가운데 모멘텀도 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태고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이 강하게 증시 환원 정책, 주주 환원 정책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강력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주변 여건 자체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역시 주도주 공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수의 상승세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과연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방송을 통해서 이것저것 종목 섹터를 훑어가면서 주도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결국에 오늘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낼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강합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 장세가 전반적인 시장의 지수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의 주주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장세 상승장을 이끌었었죠. 1차 상승세가 바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주가 반등세를 이끌었듯이 이번 상승장도 정부의 상법 개정안 3차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 여기다 이제 대주 주식 기준을 50억 정도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이번 반등장을 이끌어냈듯이 앞으로 정부 정책 관련 주들이 앞으로 장세를 2차 랠리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때문에 1차 상승장의 주도 역할을 했었던 금융주, 증권주라든가 거기다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이런 종목들과 지주사 이런 종목이 또 한 번의 주도주 랠리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여기다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과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제 오늘 방산주도 올랐었고요. 또 이제 전력기기 관련도 올랐었죠. 이런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들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시장의 주도주는
금융주와 지주사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들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제가 여러분께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과 그리고 금융 투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상승장이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금융 투자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과 금융 투자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상승장은 이어진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말고 네.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데 주력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 네. 있고 이제 주도주는 금융주 그리고 우리가 지주사 반도체 쪽을 바라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워낙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잖아요. 지수가 네.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고 대세 상승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다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역시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현재 시장의 상승 동력이 뭔가?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거는 것인가? 그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오늘 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인 금융주가 그리고 지주사가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들 섹터들은 약간의 가다가 쉬어가는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중기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경기 민감주 쪽은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은 네. 그나마 지수가 상승장이니까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동반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결국엔 좋은 종목이 간다. 이런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유망 섹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공략 종목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습니다. 키움증권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4만 원을 달성했고 2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뭐 순식간입니다. 일단 여기 이제 원을 쳐놨는데 여기서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을 초기에 잡아놓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엔 잡아서 강하게 올라갔고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제가 이 종목에다 목표가 2차 목표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 27만 원까지 한번 2차 목표가를 크게 한번 올려보고요. 자, 네. 익절가도 제가 23만 원까지 좀 올려볼 건데 그만큼 아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만 앞에서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중간 바닥을 찍고 또 2차 반등에 나서는 겁니다. 중장 기준으로 N자 상승 패턴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초반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라옵니다만 2차 상승 때는 상당히 탄력을 보이는 것이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내일 정도는 주가가 장대한고 세웠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쉬어가는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잠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조정은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겁니다. 짧은 순거리와 기간 조정의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증권준에서는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주주가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해내고 있습니다. 미래세도 강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펀더멘탈 분석상 가장 저평가는 것이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주주이기 때문에 얘네가 대장입니다. 많이 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단행해 봐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과 함께 없는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눌림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24만 원을 달성하면서 2차 목표가 27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 종목은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시장의 상승과 함께 코덱스 레버리지도 역시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를 접근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시장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던 것은 그만큼 주도주의 윤곽이 약간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네. 거기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성장성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수는 올라가는데 주도주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을 때 이런 종목을 잡게 되면 대세 상승장이 나왔을 때 절대 소외되지 않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세 상승장이고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네 종목만 못 가게 되면
그것처럼 또 화나는 일이 없겠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강세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한 종목을 가져가게 되고 매수하게 되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나올 수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던데 결국엔 뭐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만큼 레버리지 주가도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지수, 코스피 지수 대비 두 배씩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탄력은 강화될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유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없는 분들은 역시 장중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는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증권과 코덱스 레버리지 모두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도 새롭게 주목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첫 번째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제가 보니까 증권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올랐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덜 올랐죠. 네. 덜 올랐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요. 이미 이제 증권주들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키움증권, 네. 한국금융주도 다 말씀드렸고, 대신증권도 말씀드렸고, 어제 또 삼성증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결국엔 이제 증권주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주도주 섹터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변동성이 커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증권주도 같은 경우는 대응도 쉬운 이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자라는 것에서 보시는 거고요. 일단은 언급드렸듯이 이제 증권주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입니다. 삼성증권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증권주들을 우리가 보는 주목할 핵심적인 포인트는 일단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가 또 바로 증권주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에 따른 실질적인 또 수혜주가 또 증권주가 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 실적, 증시가 화랑 장세가 진행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주주 완화 정책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증권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증권주는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너무나 많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증권주들은 뭐 종목마다 약간의 실적들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일단 NH증권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시대게 된 만큼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못 올랐지만 우리가 길목을 잡아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NH투자증권 어제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키움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주주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장대 양보 세우면서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할 정도로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이제서야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무겁고 안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저평가됐고 못 올랐던 종목 중으로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겁니다. 근데 못 올라갔던 종목에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어제 크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집을 단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2750원을 기준으로 해서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 없겠습니다만 장중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매수 전략 필요하겠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9,000원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H투자증권 공략을 해봤고요. 조금 전 9시 30분에 미국의 PPI 지수가 발표돼서 잠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6% 오르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또 전월과 비교해 봤을 때도 2.8% 올랐지만 예상치를 역시나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0.1% 하락했고요.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지난달 대비 0.1% 떨어지면서 이 네 가지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시장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PPI가 전망을 대폭 하회하면서 97.6대로 하락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미국의 국채 2년물 금리가 예상을 밑돈 PPI 지수의 3.53%대로 밀렸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 P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증시 투나잇에서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한의 두 번째 공략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역시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일단 시장의 금융주들 중에서도 일단 증권주가 우선적인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네. 증권주들을 제가 먼저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금융주, 이제 은행권에 대한 상생과 관련된 협약을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 압박을 하는 그런 네. 과정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 정부의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혜택은 바로 이제 은행주들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역시 은행주가 정부의 금융 활성화 정책,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수혜주로서 1차적인 상승세를 기록했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이제 늦었지만 오늘부터 은행주들 반등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만큼 그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그런 정책과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정립화되게 되면 은행권들의 매세가 은행권들의 주가 반등세는 좀 더 가속화가 되겠죠. 이미 은행권들은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정례화했었기 때문에 올랐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그 흐름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은행주의 반등세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역시도 은행권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겠죠. 12개월 선의 PR 기준에서 퍼가 한 6배 정도 PBR이 0.5%이기 때문에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권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큰 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증권주 가고 그다음에 뒤를 따라가는 은행주에서도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권주 다음에 은행주라면 동시에 그냥 노려봐도 될까요? 이 두 가지 종목을? 증권주와 은행주 같이요? 네, 같이 함께요. 하셔도 괜찮죠. 일단 증권주가 많이 오른 건 하루 이틀 정도 좀 오른 거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하고 전반적인 나오고 있는 호재 등을 보게 되면 증권주들의 상승 여력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는 먼저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런 가운데 은행주도 특성이 있죠. 상대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들도 외국인들의 지분이 워낙에 많아요. 외국인들이 네. 지분이 보통 50% 이상 남은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볍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정말 무겁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가벼운 랠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금융지주 차트를 보니까 오늘 장대 양봉을 세웠는데 그럼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네. 장대 양봉을 보시더라도 오늘 크죠. 크고 네. 과거에 지금 차트에 올랐을 때도 올라올 때도 약간 올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게 보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주가는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강하게 올라오는데 바로 양봉이 좀 커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거래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직전 고점 매물들 충분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래량이 앞에서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물량을 거의 안 팔고 있다는 얘기겠고 결국엔 같은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앞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완만하게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반등에 나선 만큼 오늘 이 장대 양봉은 나 이제 본격적으로 갈래라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 87,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내일 장중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97,000원 그리고 손저가 7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공략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는 시장이 상승 랠리를 시작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더 자세한 전략들 무료 방송에서 풀어주셨죠. 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략적인 부분이 좀 걱정되실 거예요. 네. 2차 전지는 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된다. 매집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로 일부 올겨 타는 이런 전략도 제가 언급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언급드렸으니까 자, 엠뱅골드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녹화 방송 꼭 보시고 나서 시장의 주도주 공략할 주도 섹터들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이런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섹터들도 무료 방송에서는 다뤄주셨으니까요. 유튜브에 한규소 매니저님 많이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